안녕하세요. 쇠딸아빠 전소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제가 이제 주택에 관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첫 번째는 집을 살 거냐 전세를 살 것이냐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2탄으로 제작한 게 집을 살 때 아파트 투자 시, 갭 투자 시 집을 산다면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되는지 딱 세 가지만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편에 이어서 3편으로 이제 추가 영상입니다. 추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갭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갭 투자도 아무 곳이나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때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십니다. 주택이 됐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되었다든지 땅이 되었다든지.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모두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취득한 가격에서 안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투자, 갭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갭 투자를 할 때 세 가지만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함으로써 서울 강남이나 서울 마용성이나 최근에는 경기도 수용성까지 어느 정도 규제가 되었죠. 조금 한풀 꺾이는 추세입니다. 조금 꺾이는 추세인데 반대로 풍선 효과로 인천이나 다른 지역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인데 서울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주제로 제가 얘기할 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안정화는 되겠지만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면 집값은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작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할 때 서울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지방부동산입니다. 왜 지방부동산인지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십시오.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미분양 주택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미분양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겠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그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절반가량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미분양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공급이 적어졌다 이 말이겠죠. 물론 미분양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식간에 줄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는 것은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인데 대구는 2018년도, 2019년도 특히 201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미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대구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대구에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구의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여러분들이 대구의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실수요자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면 되니까요. 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거주가 아닌 단기의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인천은 조금 뜨겁죠. 미분양이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고 강주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대전도 조금 줄었습니다. 대전도 조금 줄었지만 대전은 실질적으로 요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전은 조금 더 대전도 마찬가지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본 그래프와 다르게 2020년도에 미분양
대비 증감률입니다. 지금 서울과 대구의 미분양 증감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서울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주택을 구효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의 아파트 투자를 단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죠. 인천도 마이너스가 났죠. 강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공급이 좀 늘어서 미분양이 조금 늘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전도 마이너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전, 인천, 부산 요 지역들은 미분양 증감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다 하는 말은 수요가 많아서 그 미분양을 해소를 시켰다는 거겠죠. 그 해소가 시켰던 지역들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곳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수요를 다 하기보다는 다른 타 지역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제가 지방부동산에 대해서 서울이 아닌 지방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최근 미국 금리가 0.5% 인하를 했습니다. 0.5% 인하를 하고 저금리입니다. 저금리에 현금 유동성은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동성은 많습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니까 부동산 규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지방 부동산에 관심이 증가를 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보냐면 유동성의 증가, 저금리 아니면 대체제가 없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구독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다음 달부터 집 사려면 자본 검증 철저, 비규제 지역도 해당. 이 내용이 뭐냐면 보통 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 이상 집을 사면 최소 15개의 서류를 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제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대출 신청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예금 잔액, 회사 대출 내역 등 이런 내용을 모두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조정이 되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는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이 내역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 내가 아닌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조정 내외 지역은 6억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주택을 매입하는데 누구나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내가 자본에 대해서 이 자본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다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걱정거리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이상짜리의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 그러면 6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왜? 6억 이하짜리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귀찮기도 귀찮잖아요 사실. 물론 떳떳하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떳떳하다면 제출하면 되겠죠. 근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그게 아니고 6억 이하짜리를 많이 소비를 하겠죠. 이런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다. 그리고 귀차니즘도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제 주택 전세 살아야 되냐 집을 사야 되냐, 첫 번째 저는 집을 산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집을 살 때 요 세 가지만 보라, 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링크를 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모든 분이 다 수익을 보실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실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면서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무조건 갭 투자를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떠나서 부동산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르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락을 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위기가 기회이신 분도 있고 부동산이 아무리 호재가 난다고 해도 모든 분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요 영상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은 제가 아닌 좀 더 나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실 수 있게 연결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새딸아빠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